방금 잠에서 일어나 눈이 팅팅 부은 모습. 나는 오늘도 오후 2시가 돼서야 잠에서 일어났다. 내 방은 온통 초록색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내가 초록색을 병적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렇듯 바닥도 인조잔디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엄청 후회하고 있다. 10만원이 공중분해된 기분. 미관상 전혀 이쁘지도 않고 청소하기도 엄청 힘들다. 일단 잠에서 일어났으니 씻기로 한다. 그리고선 머리를 말리는 중이었다. 다음부턴 카메라 이식 절대 안 한다. 오글거려 죽을 것 같다. 오늘 아침은 계란 후라이. 나는 매일 아침으로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간편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오늘은 치즈를 넣어볼 생각이다. 나 같은 불호주아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계란 구울 때 이렇게 하는 건 나이, 국적, 종교를 불문 공통이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요리. 비주얼이 별로 좋지가 않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치즈를 넣었는데 맛이 없을 리가. 케첩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그냥 막 뿌리려고 하는데 케첩이 없다. 이따가 오늘 운세를 한번 보기로 했다. 물론 밥 먹고 나서 까먹었다. 여러분들은 계란을 좋아하는가? 나는 계란이 내 최애 음식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엄청 좋아한다. 구운 거든 삶은 거든 조린 거든. 그때 발에 이상한 감각이 자꾸만 느껴졌다. 뭔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집 막내 뚜비였다. 아무래도 내가 발로 건드려서 잠에서 깼나 보다. 오늘 이 집필 장소는 우리 집 옥상. 가끔 집에서만 글을 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옥상에서 글을 쓰기도 한다. 뜬금없지만 그럼 지금부터 웹소설 프로 작가가 소설 잘 쓰는 법에 대해 강해야겠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웹소설 지망생이 있다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게 좋을 것이다. 웹소설에서의 주인공은 장르를 불문하고 무조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동적인 주인공을 좋아하는 독자는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인공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즉 열쇠를 주인공이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레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웹소설 독자들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늘 성취하고 늘 이기고 늘 무언가를 보상받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언정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고구마다. 아까도 말했듯 독자들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 부분에선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보자. 그리고 하나 더. 글을 쓸 땐 편안한 마음으로 쓰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글이 나오지 않을 땐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 자고로 창작 활동이라는 게 더욱 그렇다.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글이 제대로 나올 리가. 그러니 늘 어깨에 힘을 빼고 글을 쓰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2시간이 지나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그만 놀고 글 쓰자 라고 마음을 먹는 게 힘들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참 재밌다. 재밌으니까 시간은 당연히 빨리 가는 거고. 나는 오늘 2시간 30분에 걸쳐 한 편을 집필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내 하루 일과는 끝이다. 이 자체로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썸네일에 올릴 사진을 건지려고 했지만 별로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포기했다. 그래서 이때 즉흥적으로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엇인진 좀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짐을 챙겼다.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블루투스 키보드 갤럭시 탭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숨긴 게 무엇이냐면 피아노를 한번 오랜만에 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피아노를 계속 쳤었는데 그 이후론 건반에 손을 올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오늘 썸네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다가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쳐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소설이 몇몇 독자들이 작가가 피아노 칠 줄은 알까라는 질문이 있던데 그에 대한 답은 칠 줄은 안다. 오랜만에 베토벤 월광 3악장을 쳐보려고 했는데 아직 손을 풀지 않아서인지 아님 그냥 손이 굳은 것인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작곡했던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이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내가 이 곡을 열심히 작곡할 무렵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생겼었다. 따라서 이 곡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성이다. 뒤에 이어지는 곡들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곡이다. 역시나 옛날처럼 손이 움직이지가 않았다. 우리 집 뚜비에겐 아주 특별한 개인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손을 하면 혀를 핥는 것이다. 정말 기특하지 않은가? 주인 손 씻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돋보인다. 안으려고 하니까 기지개를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우리 집 뚜비는 이렇듯 주인 손 씻겨주는 걸 정말 좋아한다. 이뻐 죽겠다. 오늘 저녁은 옥상에 있는 그릴을 이용해 먹기로 했다. 뚜비는 벌써부터 설레하는 모습이다. 옥상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벌써 요리를 하고 계셨다. 지글지글 닭이 참 맛있어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전복, 꼬치, 소고기, 닭고기도 있었다. 확실히 3명이서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다. 아까 전에 먹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또 배가 고파져 온다. 중앙에 있는 전복은 완전히 타버렸다. 버리긴 아까우니 내가 먹었다. 고기 냄새가 흐르는 이곳에서 뚜비가 오이를 먹을 리가 없었다. 결국 뚜비 최애 간식인 오리 육포를 줬다. 생일 축하해. 이틀 전 태어난 지 1년이 된 뚜비. 바베큐 파티를 하는 김에 오늘도 축하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마무리했다.